안녕하십니까. 네. 64일 남았다고 써놓으셨네. 드디어. 자, 막판에 갈수록 이제 어제 학원에서도 수험생분들이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 수험생분들은 그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심신이 박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금방 그냥 솔깃해요. 누가 어떤 종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무슨 정보가 있는 것처럼 막 보여요.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건. 근데 다시 한번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그 자료를 갖고 있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6시간, 8시간 정도 빼고 막 공부 전념해서 합격하는 거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했고 그래서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해마다 이렇게 봐오면 시험 막바지에 가면 막 우왕좌왕해. 막 엉덩이가 들렸다 앉혔다 막 왔다 갔다 해. 그거 기도하면서 이겨내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자료 쌓아두지 말 것. 이미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그 자료 있잖아요. 그런 자료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걸 누가 몇 번 더 봤냐,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지, 새로운 자료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 나오셨다 생각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학원 가면 막 앉아서 공부하는데 막 혼자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 것 같고 막 생각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막판에 갈수록 오히려 마음을 좀 다잡고 원래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합격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상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알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꼭 막판에 오면 어떤 사람들이 계시냐면 구석지에 있는 거 이상한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모의고사 하나 봐갖고 시험에 안 나와요. 그게 뭔지 저는 듣지도 못했지만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대부분 나왔던 거 또 나와요. 유명한 거 나와요, 시험에는. 그동안 들었던 것 중에서 많이 들었던 것 위주로 시험에 지문에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하던 대로 그냥 쭉 하시는 게 최고예요, 최고. 바꾸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중개 실무 파트를 들어갑니다. 자, 교재 문제로 바로 갑니다. 267페이지. 14번에 보시면 부동산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셀링 포인트가 뭐냐면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얘기합니다. 장점. 267페이지 14번. 그 장점이에요. 1번. 주택의 경우 집안의 경고성, 쾌적성이겠죠. 교육 여건, 투자 가치, 이게 셀링 포인트예요. 이거 다 장점들 아닙니까? 2번 보면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 대상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마다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언제나 100% 모든 사람한테 다 장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응?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위에 집에서 바로 내려오면 밑에 막 쇼핑할 때 막 있고 이런 데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밑에 막 그런 거 백화점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서 좋게 생각하고 저는 시끄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 셀링 포인트라는 게 밑에 백화점이 있어요, 상가가 많이 있어요. 저한테는 단점이에요. 집사람한테는 장점이 될지 모르지만.
3번. 부동산 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정성, 건물의 동선 등은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가격이 싸다, 뭐 이런 거, 임료가 적정하다, 이런 건 장점이에요. 보통 중개업소에서 얘기할 때 이거 싸게 나온 거야. 지금 요 시세에 비해서 너무 싸게 나온 좋은 물건이야. 그게 셀링 포인트예요, 그게. 그런데 그건 경제적 측면의 장점인데 건물의 동선은 이건 기술적 측면의 장점이에요. 건물 구조가 기술적 측면으로 동선 구조가 좋아. 생활하기 편리해. 이건 경제적 측면이 아니에요. 기술적 측면의 장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건물의 동선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중개 의뢰인의 매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장점인 것들을 갖다 제시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수업하는 걸로 비유하자면 수업할 때 첫 시간부터 끝날 시간까지 다 중요하대요. 설명할 때마다 다 중요하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야? 집중하는 데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고객인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특징. 이게 바로 셀링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는 의뢰인한테 만족을 주는 그런 장점, 특징. 이걸 얘기한다. 그죠? 15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자, 1번 아파트인데 동선이 좋고 조망이 좋다. 장점이 상가인데 땅이 비옥하대요. 이게 무슨 짓이야? 3번 창고인데 배우지가 아파트가 많다. 그러면서 막 이 창고는 장점이 뭐냐? 뒤에 아파트 단지가 그냥 3,000세대야. 이게 무슨 장점이야? 단독주택인데 교통시설 이런 거. 이것도 단독주택이니까 좀 확실하게 맞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이게 객관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통이 좋다는 게 뭐 장점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밑에 보세요. 단독주택을 뭐라고 돼 있어요? 뭐에 대해서, 뭐에 비교해서? 아파트나 이런 집합 건물에 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 그랬더니 주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거리가 멀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지금 15번이 옛날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제 271페이지 가보십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요. 기본적 사항에 대한 조사. 이 기본적 사항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목이 어떻게 된다, 면적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용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건축 연도 이런 거, 뭐 경계 이런 거, 방향 이런 게 기본적 사항. 이런 기본적 사항은 일단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해보고 현장 납사를 해본다. 이렇게. 이런 기본적 사항을 조사하는 기본적 공부는 주로 뭐냐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거다. 자, 등급에도 사실은 면적이나 지목 같은 게 나오긴 합니다. 용도도 나오고. 그렇지만 두 개가 보통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다면 이럴 때는 이런 기본적 사항은 대장이 기준이다. 등기부가 아니고. 그래서 대장상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옮겨 적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용도도 대장상의 용도하고 실제 용도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현장 납사. 현장 납사 왜 합니까? 그러면 공부상에 나온 내용과 실제 상황이